마케터 은진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영상을 들고 왔는데 제가 마케팅 관련해서 콘텐츠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인풋을 얻는지, 이 인풋을 어떻게 아웃풋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인풋은 오히려 마케팅 관련 서적이나 뭔가 그런 콘텐츠보다는 아예 색다른 분야를 접할 때 나올 때도 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항상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저의 루틴에 대해서 조금 재점검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보고 있는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이버에서 실검이 사라지면서부터 뭔가 이런 정보, 유용한 정보를 소비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저는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보의 격차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더 벌어지기만 하고, 이 정보 중에서 되게 알곡과 가라지? 그 알곡을 잘 거르는 그런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콘텐츠는 7년차 마케터인 제가 추천하는 꽤 오랫동안 봐온 뉴스레터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총 9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조금 영역이 다 달라가지고 구독해두고 필요한 뉴스레터가 올 때마다 보는 식으로 콘텐츠 소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뉴스레터입니다. 첫 번째 뉴스레터는 마켓띵킹이라는 뉴스레터인데요. 이 뉴스레터는 오픈에지라고 다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픈에지라고 마케팅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에서 되게 엄선된 그런 선별된 컨텐츠들을 뉴스레터로 보내주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른 뉴스레터보다 더 좋은 점은 이게 다른 뉴스레터들은 주로 트렌드를 다루는 약간 뜨거운 감자 그런 걸 다루는 그런 뉴스레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켓띵킹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 마켓띵킹이잖아요. 하나의 캠페인을 뭔가 마케팅적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다뤄줘가지고 보다 마케팅적인 사고를 갖기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뉴스레터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두 번째 뉴스레터입니다. 두 번째 뉴스레터는 푸렌드라는 뉴스레터인데요. 푸드와 트렌드가 합쳐진 단어 푸렌드입니다. 푸렌드 이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뉴스레터 형태로는 자주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푸렌드를 운영하는 알렉스라는 주인장님이 계세요. 그 주인장님이 그 요약을 해서 오픈 채팅방에 계속 올려주시거든요. 올려주시는 글들은 까먹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가 사실 좋은 이유는 여기는 국내와 해외의 F&B 트렌드를 다루는 그런 뉴스레터인데, 알렉스님과 알렉스님의 아버지 두 분의 시선을 같이 담아서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해외 트렌드는 저희가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쉽게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이 알렉스님이 정말 잘 공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뒤처지지 않고 계속 해외 트렌드도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TMI이긴 하지만 작년에 미국에 한 달 동안 다녀오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거는, 한국은 그 인구 숫자로만 봐도 그렇고 뭐 지리적 어떤 요건들 다 봐도 되게 소수민족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내가 너무 한국이라는 시장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눈을 넓히고 좀 더 나의 세계를 넓힐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해외 트렌드도 예전에는 남일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남일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그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고 리더로 서고 싶다면은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왔었어요. 세 번째 뉴스레터는 푸푼레터입니다. 푸푼레터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마케팅 트렌드 뉴스레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된 뉴스레터인데,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는 뉴스레터 중에 하나라 그런지 중간중간에 뭐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여러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마케터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트렌드를 다루고 있는 뉴스레터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마케팅 용어들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마케팅 용어라는 게 막 공부를 막 해야지 하고 용어 사전을 막 이렇게 펼치고 막 본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픈 레터는 약간 하나의 사소한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툭툭 던지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하나 정도는 또 이렇게 각 잡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보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기가 좀 좋은 뉴스레터이고, 중간중간에 꽤나 직접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릴스 조회수 높이기나 브랜드 스토리 만드는 법 같은 콘텐츠들을 푸푼레터에서는 다루기도 합니다. 네 번째 뉴스레터는 스몰 브랜더입니다. 스몰 브랜더는 정말 퀄리티가 저는 어마무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유료로도 그 뉴스레터의 일부 내용을 공유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는 사실은 이 이메일 뉴스레터만으로도 너무 인사이트가 넘쳐서 사실은 이게 너무 인사이트가 넘치다 보니까 유료까지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아도 사실 문제네요. 어쨌든 저는 이런 콘텐츠를 아예 전면 유료화가 된다고 해도 구독할 의사가 있을 만큼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스몰 브랜더 같은 경우는 이름이 스몰 브랜더잖아요. 그래서 스몰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스몰 브랜드 중에서도 제가 모르는 스몰 브랜드인데 너무 멋진 스몰 브랜드를 잘 어디서 발굴을 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콘텐츠가 많아가지고 그걸 보는 재미가 있고,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스몰 브랜드 사례,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하는 스몰 브랜드 사례, 이런 사례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사례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는 게 실제로 마케팅 레퍼런스를 삼기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몰 브랜더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레터는 생각노트입니다. 생각노트는 사실 그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도 많고 블로그로 되게 유명한 사이트인데, 뉴스레터를 멈추셨다가 다시 재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독을 해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최근에 재개를 하셨다 보니까 뉴스레터를 추천을 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만으로도 충분한 인사이트나 그 생각노트님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잘 다루는 게, 저는 잘 공유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조금 쉽지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거는 어쨌든 반대 의견에 맞설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노트님의 그런 행보나 아니면 그런 인풋 콘텐츠들이 너무 항상 좋게 느껴져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레터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레터는 큐레터라는 뉴스레터인데요. 마케터 그 커뮤니티로 오픈해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케터 커뮤니티 하면은 아무래도 좀 역사가 있고 되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아이보스를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보스에서 운영을 하는 뉴스레터가 바로 큐레터인데요. 큐레터 또한 이게 마케팅 그리고 마케터를 타깃으로 한 커뮤니티라 그런지 여기는 좋은 점이, 마케팅 그런 플랫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타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마케터들이 주로 광고를 집행하는 채널들, 그런 플랫폼들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공유를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큐레터가 정말 좋았어요. 특히 마케터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큰 변화? 예를 들어 지보 같은 큰 변화가 아니면은 사실은 저는 눈치를 채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혼자 일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심해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큐레터가 있어서 그래도 그런 변화에 조금이라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뉴스레터는 캐릿입니다. 캐릿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 블로그에 뉴스레터 추천 이런 것들을 적었었는데, 캐릿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던 그런 뉴스레터입니다. 캐릿은 정말 트렌드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대학내일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그 퀄리티가 여기도 정말 남다르고, 저는 가끔씩 이게 계속 유료로 구독을 하진 않는데 캐릿 플랫폼을 가끔씩 유료로 구독을 해서 간헐적으로 보기도 할 정도로 퀄리티가 되게 좋고요. 특히 저도 이제는 30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20대 초반이나 아니면 나와 정말 취향이 다른 그런 타겟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이제 그리고 나랑 만나는 사람들은 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나누거나 그런 취향이나 주제, 그러니까 얘기 주제 같은 게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나의 이 생각이 사실 정답이 아니고 더 넓은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들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와 조금 다른 정말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 트렌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은 이런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8번째 뉴스레터는 수요 레터입니다. 수요 레터는 메일을 발송하는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가 스티비가 있는데 그 스티비에서 발행을 하는 뉴스레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메일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들을 뉴스레터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메일 마케팅을 사실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메일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은 그 이메일 마케팅이 가장 전환율이 높은 그런 수단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여러 책이나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메일 마케팅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수요 레터를 조금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메일 마케팅의 사소한 팁이나 그런 잘하는 업체들의 사례를 많이 공유해주는 수요 레터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9번째 뉴스레터는 판다랭크인데요. 저는 거의 초기부터 구독을 하고 봤던 것 같은데 그 뉴스레터의 스타일이 사실 많이 변화를 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전부터 바뀐 그 뉴스레터 형태가 저는 너무 도움이 된다고 느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판다랭크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이트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온라인에 어떤 걸 팔고 계시는 온라인 셀러 분들이라면 이 뉴스레터 구독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황금 키워드 같은 걸 공유를 해주시기도 하고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내용, 특히나 네이버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자주 보는 뉴스레터 9개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좋은 콘텐츠들도 많은 시대지만 안 좋은 콘텐츠도 많은 시대고 정말 그 좋은 콘텐츠를 분별하는 능력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느껴요. 다음 콘텐츠들로도 뭔가 책 소개나 뭐 유튜브 채널 소개 아니면 인스타그램 소개, 마케팅과 관련된 것들을 큐레이션 해주는 콘텐츠들도 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콘텐츠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안녕.